마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짜증났어요. 좀 불쾌했어요. 그냥 좀 싫었어요. 그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반응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익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곱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정도가 사람마다 대단히 다른데 남들보다 좀 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더 위축되고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배려 깊고 좀 더 섬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만큼 그 사람은 좀 더 조심성 있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 점이 단순히 나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정도에 주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나의 일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주목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자존감 같은 이슈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마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이나 평가 없이도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마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조정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영향받는 나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행동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불안해요 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자리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마치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본인의 어떤 영혼의 결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한다면 그 포인트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각계 전투를 해 나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혹은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감정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감정을 마치 라디오 볼륨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처럼 필요할 땐 끄고 필요할 땐 켜고 필요할 땐 정도를 좀 줄이고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는 우리의 뇌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들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앞쪽,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혹은 전전두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전두엽보다 훨씬 더 깊은 안쪽, 뇌의 가장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 전두엽과 감정뇌를 담당하는 영역 사이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교통하는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나거나 할 때 그것을 줄이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실 감정을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감정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절과 조율은 조금 다르죠.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이 혹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위축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감정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는 그 감정을 언어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언어는 굉장히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는 서술 수단입니다. 감정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죠. 그거를 언어라는 굉장히 명확한 무언가를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께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냥 짜증났어요. 좀 불쾌했어요. 그냥 좀 싫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감정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게 단순히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경험이나 혹은 신체적인 반응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나의 논리와 생각에 따라서 한번 재배열해보는 작업 자체가 우리가 감정을 역설적으로 좀 더 잘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떠한 하나로 설명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감정은 분노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분노의 요소들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공격성이라던가 아니면 신체적인 흥분, 예를 들어서 두근거림, 식은땀, 동공의 확장 같은 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비속어가 될 수도 있고 성조가 올라가거나 음량이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감정을 형성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라는 굉장히 큰 교향곡을 지휘해 나가지만 실제로 그 지휘자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것들은 수십 가지의 악기들 중 하나하나를 조절함으로써 하나의 큰 교향곡을 만들어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을 조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